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야외 활동하실 때는 물 자주 드시면서 또 그늘에서 자주 쉬시면서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지금 정치권도 뜨거운데요. 저희가 신선한 뉴스 또 여러 가지 분석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정호 스팟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코너죠. 뉴스를 직접 이제 배달을 해드립니다. 모닝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신선한 커피, 신선한 뉴스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죠. 뉴스 프레소 손병환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병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방송 보셨습니까? 나중에? 예, 뭐 보지는 않고 처음 어제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요. 예, 오늘부터 바쁘셨어요. 모니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봐주시고요. 네, 자, 오늘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첫 아이템을 보면 아니 총선이 있는 해마다 여의도의 10월은 술렁인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 4월달에 이제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 이 선거법사가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10월 둘째 주까지 이제 수사를 마치고 다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이거를 막 지질이 끌면은 검찰이 이제 기소 카드를 가지고 좀 정치판을 가지고 이제 좀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야 이제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선거법 수사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정했는데 6개월. 예, 이제 한 10월 둘째 주 이제 월요일쯤 되면은 이제 네. 목요일 날이 공소시효 만료이기 때문에 음. 뭐 아마 월화수 정도 탁탁탁 아마 직원별로 뉴스가 나올 거예요. 예. 예, 국회의원 아무 개가 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다. 음. 그렇게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좀 가늠하기 그런데 지금 한 거명되는 분 알려진 분은 수사 대상으로 거명되는 분은 한 10분이 좀 넘는데 네. 아마 이제 좀 공개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쯤 되면은 좀 의외의 분들이 좀 기소가 되고 그러실 음. 분들도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제 기억에도 선거 있는 해 6개월 되면은 뭐 여기저기서 뉴스가 좀 많이 쏟아졌던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 기소가 된 의원도 있죠? 어떻습니까? 상황이? 예, 뭐 좀 약간 이례적인데 예. 뭐한 7월 말 정도에 민주당 이제 광주광역시 복합의 정준호 의원은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일단 음. 기소가 됐고요. 네. 이분이 그 당시에 뭐 부당한 이제 검찰 수사에 맞서서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음. 아마 10월에 쭈루루 기소되신 분도 아마 이 복부 답변을 하실 것 같아요. 보통 다 그렇죠. 그렇게 예. 얘기하십니다. 네, 네. 재판에 성실히 임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 뭐 기사 나온 걸 쭉 보면은 역시 이제 야당 의원들 이름이 좀 많이 거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야당 어. 보니까 한 예. 8대 3 정도 비율로 많은 것 음. 같은데 네. 이거는 뭐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좀 의석수 비례하는 그런 부분도 쳐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석이 많으니까 예, 야당 의원들이. 거의 2대1 비율이기 때문에 네. 뭐 이게 만약에 1대1이거나 오히려 음. 뭐 훨씬 더 많다. 뭐 한쪽이 더 그렇게 했다면 모르겠는데 네. 이 정도면은 뭐 아주 무리하게 검찰 수사가 어느 쪽으로 간다고 보기는 아직은 좀 그런가. 이거 물론 이게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10월까지 봐야 되죠. 네, 봐야 되는데 근데 이 이제 기사를 보면은 선거법 리스크 여의도 지형 바꾸나 뭐 이렇게 제목도 달았던데 네. 여의도 지형이 이제 달라집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을?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좀 기사거리가 없으니까 제목을 이렇게 단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래요? 왜 그럼 뭐 여기는 뭐 음. 얘기들이 뭐 야당 의원 한 20명이 날린다더라 뭐 이런 썰이 있다. 용산에서 뭐 날린다. 예, 선거부터 끝나면은 예. 일단은 뭐 검찰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니까 아. 국민의힘에도 좀 소신파가 많아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그냥 지난 경험으로 주로 앞날을 좀 추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예전의 경우를 보면은 검찰 수사 이후에 크게 바뀐 분이 없어요. 음. 그리고 이렇게 또 무차별하게 야당만 이렇게 숙명해가지고 재판으로 해가지고까지 가가지고 의원직 상실하거나 그런 대규모로 이런 적도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사실 좀 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거의 그렇죠. 190석 이상으로. 네. 192 거기서 석. 거의 한 과반을 무너뜨리면 한 40명 정도를 해야지 음. 과반이 무너진다는 얘기인데 네.
그게 가능할까요? 일단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여의도 지형이 달라진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눈에 띄기 위한 제목 달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저는 네. 눈길을 끄는 부분이 이게 사실은 만약에 10월 10일 이후에는 선거법 수사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 10일 이후에는 소신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 많이 나올 거다. 뭐 이런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도 소개가 돼 있던데 예. 어떻습니까? 소신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 많이 나올 거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음, 좀 일단은 이제 네, 항상 이제 초선 의원들을 많이 뽑고 그러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열기가 있거든요. 네, 지금 나와서 방송 출연 많이 하시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계신데 음, 그분들은 사실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도 그렇게 계속 얘기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다 좀 어느 정도 일이 지나고 나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지금 강원지사로 계신 김진태 의원 있잖아요. 네, 1년 동안은 정치 현안에서 거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어, 예, 그런데 그 이후에는 보면은 뭐 굉장히 어떤 보수 우파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강한 캐릭터로 성장을 했잖아요. 예, 예, 초선 의원들은 최소한 한 1년은 지켜봐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선거법 수사가 끝나고 하니까 또 이제 자유로워지는 면도 있고 해서 예, 초선들의 또 입도 좀 자유로워지고 소신도 예. 많이 얘기를 하고 이럴 거다. 시기적으로는 뉴페이스가 나오긴 나올 겁니다. 네, 근데 그것이 꼭 어떤 검찰 수사랑 연동된다고 보기는 음, 좀 약간 힘들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이것도 하나의 뭐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뭐 강한 캐릭터를 보여주는 아니면 소신을 보여주는 그런 의원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예.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는 봐야겠지만 한 달 정도 남아 있는 이 공소시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0월 10일 한번 이 날짜를 기억해서 주목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공정경제 촉진법, 이 플랫폼법 입법이 무산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예. 네, 어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앞으로 이제 플랫폼법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입법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네, 당초에는 이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어, 근데 이제 막상 나온 내용을 보니까 예, 그냥 기존의 어떤 공정거래법을 이제 손질해 가지고 어 좀 이거를 조정을 하겠다는데 크게 음, 차이가 되는 것들이 네. 원래 예고했던 건 이제 사전 지정제거든요. 사전 지정제 이거 어떤 겁니까? 사전 지정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이제 대형 플랫폼들 네. 뭐 국내에서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음, 외국에서는 이제 구글이라든가 이런 매체들 이런 업체들 상대로 해 가지고 미리 이 미리. 업체들은 언제든지 음, 어떤 다른 사업자들에게 중소사업자들에게 갑질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네. 예의주시하고 이를테면 음,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이제 바로바로 어떤 그거를 조사한다든가 그런 네. 걸 모니터하는 것들인데 사후 추종자는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들이에요. 아,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유튜브 뮤직을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이제 끼워 팔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사실상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예, 지금 있죠. 때문에 이제 국내 음원 유통사들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 점유율에서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음, 근데 이 조사가 지금 벌써 네. 뭐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1년 5개월, 6개월 하고 있어요. 이게 음, 하세월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런 것들에 있어 가지고 이제 좀 시원시원하게 풀 건 풀고 잡을 건 잡겠다 이런 것들이 어떤 윤 정부의 초기의 어떤 국정 음, 운영에서 보여줬던 것들인데 네. 이런 게 안 되는 거는 사실 야당에서 이제 가로막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정부 입법을 하려던 거거든요. 그럼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정부가 정부 입법을 못하는 거면 정부 음, 이거는 야당 탓도 아니고 그냥 정부의 능력의 문제인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서 했던 모습을 보면은 글쎄요, 뭐 제대로 입법, 뭐 아니면 정책 드라이브 이런 게 걸리지 않는 모습, 특히 이 여러 이해 당사자들과의 여러 이제 관점이나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이게 좀 반복되는 것 같네요. 이게 사실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일단은 이
플랫폼에 대해서 같이 입점해 있는 어떤 입점 사업자라든가 네. 소비자라든가 또는 그 업체들하고 같이 뭔가 제휴를 해보려는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쪽은 다 좋아할 만한 법이에요. 음. 근데 막상 그분들이 이 법을 윤석열 정부 만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법에 대해서도 빨리 어떤 개정하라든가 어떤 그런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활발하지 못한 거고, 음. 또 정부에서 하는 얘기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이제 거대 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여러 가지 어떤 압력이라든가 민원이 있어가지고 못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총체적으로는 사실 그냥 변명거리에 불과한 거죠. 아. 그러니까 뭐 최근에 사실 우리가 보면은 의정 갈등 이 사안을 보더라도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그러니까 2천 명 이 증언 그러니까 숫자만 앞세우는 그런 모습, 밀어붙이기식 이런 모습을 좀 보이면서 갈등을 못 풀어낸 그런 모습, 또 신뢰를 못 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 사안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단 정부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음. 굉장히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개혁이라든가 그런 걸 하려고 하더라도 좀 넓으면서도 폭넓은 어떤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음. 그게 없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냥 팔짱 끼고 그냥 관망하는 상태가 가다 보니까 네. 의정 갈등 같은 것도 굉장히 오래 끄는 거고, 그런 음. 상황에서 무슨 문제가 터지면은 정부는 뭐 하냐 얘기 나오면은 네. 계속 그런 어떤 악순환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예, 악순환의 그렇게 수렁에서. 그 연장선에서 보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네요. 정부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이 볼 때 제대로 뭘 뭐 풀어가거나 갈등을 해소하거나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이 안 보여가지고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답답함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손 기자 오늘 뉴스프레소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내일 다시 전화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내일 오늘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방송 모니터 한번 해보시고 내일 다시 댓글 다 읽겠습니다. 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손병헌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잠깐 새로 들어온 뉴스를 정리해 봤습니다. 손병관 기자의 뉴스프레소 이거 오마이뉴스 기사로도 지면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